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초과 세수가 100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00조가 아니라 125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나눠줄까 아니면 국庫펀드로 쌓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할 이 초과 세수가 이게 1, 2조가 아니라 100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국부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큰 방향에서 국부펀드화를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전액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 감축이라든가 미래 투자라든가 생태계 강화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경제부라든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거를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논쟁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일시적인 호황인가? 영원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1, 2년 반짝하고 없어질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식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현금 흐름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삼성전자는 300에서 350조 원, SK하이닉스는 150에서 200조 원. 그래서 양사가 합치면 200조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행복한 고민이지만 반도체를 품고 있는 평택, 수원, 화성, 이천, 청주 이런 이 지자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현금성 지원을 하거나 일회성 복지를 한다거나 소비성 지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재정도 무너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21년, 22년 코로나 때 초과 세수 이후에 23, 24 특히 23, 24는 삼성이 적자를 보던 그런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 때 늘린 지출은 남는데 불황이 오면 세금은 사라지는 것,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도 이 세금을 삼성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노르웨이 모델을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유전에서 돈이 쏟아질 때 그 돈을 복지로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복지로 쓰지 않고 대신에 이제 글로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등을 투자하는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국부펀드, 그냥 국영펀드죠. 그래서 이 현재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석유는 언젠간 고갈이 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도 비슷합니다. 석유 대신 석유와 같은 반도체가 돈을 벌어주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영원할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구독 달팽이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꽤 길게 갈 겁니다. 올해처럼 양사가 500조 원을 안 남긴다 할지라도 300조 원 이상의 수입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초과 이익은 항상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1980년 일본 디램이 세계 최강이었죠. 2000년대는 한국 디램이 세계가 최강이었죠. 201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메모리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2020년대는 AI 메모리,
HBM 슈퍼사이클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깊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지만 주도권과 수익 구조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 슈퍼사이클도 2030년 전후에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는 잘 갈 겁니다. 잘 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부 펀드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금융 투자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제2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달팽이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1순위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HVDC, 직류 송전망이죠. 원자력 발전소. 특히나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SMR.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당연히 해야죠.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것들, 양자 컴퓨팅도 그렇죠. 뉴로모픽도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도 돈을 써야죠. 3순위는 이제 소재 에너지죠. 우리가 반도체를 잘 하지만 소재 같은 거는 지금 일본에서 이걸 많이 들여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핀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뭐 이런 거,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유리기판, 뭐 핵융합,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4순위로 보면 국부펀드, 이제 금융자산이 있죠. 글로벌 주식이라든가 AI 기업이라든가 인프라 자산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몰빵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김영훈 그 노동부 장관의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 반도체 산업은 원청이 있죠. 삼성, SK 하이닉스, 또 1차 협력사가 있죠. 또 2차 협력사가 있죠. 건설도 있죠. 장비도 있죠. 소재도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뭐 초기업 노조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당한 그것을 가져갔지만 사실 여기에 이런 회사들이 없으면은 삼성이 절대, SK가 절대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돈이 많이 벌어도 일부 협력사는 인력난이라든가 수익성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제가 뭐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 P4, P5를 할 때 삼성전자가 이 건설 단가를 굉장히 후에 섰어요. 처음에 5% 깎았죠. 그 다음에 추가로 15% 깎은 상태에서 경쟁도 입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00여억에 예정이 됐던 공사가 결국 900억에 낙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강화를 목적, 그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삼성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만 그 방식이 현금 배분이어서는 안 되고 자동화를 투자를 한다든가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한다든가 연구 개발에 뭐 세액 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그 방식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어떤 것이냐, 고독 달팽이가 한번 내가 만일 그 정책 결정권자라면 조금 반도체 이제 초과 세수를 100이 들어왔을 때 40% 정도는 국가 부채를 좀 갚아야 되겠죠. 빚이 없는 게 좋죠. 그렇죠? 한 40% 정도는 국부 펀드를 적립을 하고 20% 정도는 첨단 산업 및 협력사 생태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미래 이제 세대의 자산을 확보를 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를 하고 산업 경쟁력 이제 강화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수가 분명히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방선거가 이제 3일이면 끝나지만 그 후에 정부에서는 공론화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고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반도체 초과 세수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현금성 복지나 일회성 지원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국부펀드라든가 미래 산업 투자를 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처럼 단순히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AI 전력 차세대 반도체 같은 포스트 제2의 HBM 산업에 투자해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 하이닉스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 달팽이의 관점에서 분석을 한데 본다 그러면 작년의 질문이 누가 HBM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HBM이 벌어들인 돈으로 대한민국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